사우디 사령관까지 직접 모습을 드러낸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공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 외교 사절과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중심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서 있었습니다. 경남 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열린 이번 출고식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시제기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용 양산체제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영국과 페루, 일본, 캐나다 등 각국 대사가 직접 참석했고 미국, 호주, 이라크 등 주요 우방국 외교관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선을 끈 쪽은 사우디아라비아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참석은 단순 참관이 아니라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행사장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공군 참모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로 양산 1호기의 출고를 축하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양산 1호기는 앞으로 각종 성능 시험을 거친 뒤 2026년 9월 공군에 정식 인도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단순한 인도 일정이 아닙니다. KF-21이 이제 실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서며 해외 고객들에게도 더 이상 미래 개념이 아니라 곧 도입 가능한 현실적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가 여기에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지금 중동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에 따르면 25일 사우디 국방부 공식 발표에서 이란이 사우디 동부 주요 산업지대를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그 규모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무인기 30여 대 이상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과 방공사령부가 모두 요격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지만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민가 두 곳에 떨어져 일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핵심 에너지 인프라가 직접 위협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우디에 강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라스타누라 정유시설과 같은 핵심 에너지 거점이 목표였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사우디는 더 이상 기존 전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는 지금 전투기와 방공망을 동시에 서둘러 강화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산 F-35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기술 이전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협상 진전도 더딘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운용, 정비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접근에 더 유연한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N은 사우디 공군 사령관이 올해 1월 직접 KAI를 방문해 KF-21 조종석에 앉았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의전 방문이 아니라 사우디 공군 현대화와 전력 보강을 위한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한국과 사우디 관계자들이 공중전 능력 향후, 개량 로드맵, 운용 정비 교육 훈련까지 폭넓게 논의했다는 대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전투기 몇 대를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자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키울 수 있는 협력 구조입니다. 는 사우디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원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4.9세대로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성능과 확장성을 갖췄고 무엇보다 공급 속도와 협력 유연성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F-35 협상 가능성과 별개로 사우디가 만약 제한적 도입 또는 협상 지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 KF-21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는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로 생긴 빈자리를 사우디나 UAE, 이 같은 중동 부국이 메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전합니다. 이 대목은 단순 수입국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로까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더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KF-21만이 아닙니다. 바로 K-30 비호복합 같은 한국산 방공체계입니다. 중동이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는 위협은 값싸고 대량으로 날아드는 자폭 드론입니다. 에서는 이란의 샤헤드 136 가격이 약 4,400만 원인데 이를 막기 위해 쏘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58억 원까지 든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비오복합은 30mm 기관포로 드론 한 대를 잡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샤헤드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고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최대 600배 가까운 비용 차이가 난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에 비오복합은 중동 국가들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에 따르면 지금 비오복합을 새로 생산해 넘기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중동 국가들은 한국군 인도 대기 물량이나 운용 물량 일부를 먼저 받는 방안까지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비오복합 170여 대를 운용 중이며 작전 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약 20대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됩니다. 비호복합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출 실적이 없지만 성능 자체는 이미 인도 경쟁에서 강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방공 체계를 제치고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우선 협상 대상 지위를 확보하며 약 3조 원 규모 수출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구체적 재원도 매우 눈에 띕니다. 비오복합은 S&T 다이내믹스가 생산한 30mm 포 2문을 탑재하고 분당 총 발사 속도는 1200발입니다. 각 포당 300발의 탄약이 장전되며 유효 사거리는 최대 3000m입니다. 광학 추적 체계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주간 TV 카메라, 적외선, 열상 장비를 통합하고 있고 레이더가 무력화되거나 정지됐을 때도 추가 수동 모드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탐지 거리는 7km, 추적 모드 유효 범위는 6km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유효 거리는 약 5km입니다. 여기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까지 결합되면서 복합 방공 체계로 진화했고 미사일 사거리는 7km, 고도는 3.8km입니다. 두 개 포드에 각 2발씩 총 4발이 장착된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체계는 2015년 10월 양산에 들어갔고 업그레이드 차량은 2018년 말부터 실전 배치됐습니다. 인도 사업 규모 역시 거대했습니다. 발사 시스템과 97대의 탄약 운반차, 39대의 지휘차, 4,928발의 미사일 17만, 2,260발의 포탄을 포함해 총 가치가 2.5조 원에서 3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계약은 무산됐지만 이 기록은 한국산 방공체계가 성능 검증 면에서 이미 세계 시장에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KF-21과 K-30 비오복합 더 나아가 한국산 신형 근거리 방공체계까지 함께 주시하는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투기와 방공망을 한꺼번에 현대화해야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선 KF-21과 저비용 고효율의 비호복합이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쟁 양상이 장기 소모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이란의 저비용 자폭 드론 공세가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고비용 방공망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이어지면 미국과 중동 국가들 모두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무기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이 소모전에서 더 오래 버티는 쪽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언급됩니다. 즉 문제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느냐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장 환경에서는 값비싼 요격 미사일만으로 방공망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집니다. KF-21의 의미도 더 선명해집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공군력 현대화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니라 당장 대응해야 할 안보 과제로 변했습니다. 기존 보유 전투기 전력 일부는 노후화되고 있고 제공권 유지와 장거리 타격 방공망 돌파, 연합작전 수행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F-35 협상은 정치적 변수와 기술 이전 문제, 공급 조건 문제까지 얽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완전한 대체제라기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실전 배치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향후 개량 로드맵도 열려 있으며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단순히 관망하는 수준이었다면 양산 1 호기 출고식에 그렇게 무게감 있게 등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등장은 실제 협상 의지와 시장 탐색 그리고 전략적 압박 카드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출고식은 한국 입장에서는 KF-21 전력화의 시작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를 직접 확인한 장면입니다. 전투기 분야에서는 KF-21이, 방공 분야에서는 K-30 비호복합이 동시에 거론되며 한국 방산의 패키지 수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 40조 폭탄 발표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계약 규모와 범위는 향후 협상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출고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실전 인도를 앞둔 KF-21은 이제 말이 아니라 일정과 실물 그리고 시험 평가를 갖춘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가장 민감한 시기에 사우디가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한국 방산이 맞이할 다음 국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